예, 안녕하세요. 널싱 인사이드의 인사이더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문제 유형 알아보고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시작 전에 공지 하나 드리면은요. 질문 메일 보내주시는 분들 혹시라도 답메일을 2, 3일 내에 못 받으시면은요. 스팸 메일 확인 한 번만씩 해주시고요. 제가 메일 빨리 보내드리는데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세 번씩 좀 보내게 되거든요. 이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엔클렉스 문제 유형 중에 이제 우선순위 문제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접근을 할지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우선순위는요, 이제 영어로 priority, 간단한 임상 시나리오를 주고 이제 어떤 걸 가장 먼저 할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제 포인트는 이게 간호사, 즉 registered nurse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즉 LPN이나 뭐 어시스턴트들이 하는 일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호사로서 내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학위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배웠던 기본 간호, 건강사정, 성인, 아동, 모성, 정신 간호 이제 이 클래스에서 들어보셨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 나옵니다. 극단적인 예를 이제 들어보자면은요. 내가 환자 어사인이 지금 막 퇴원을 해야 되는 환자가 있어서 이제 환자 퇴원 교육을 해야 되는 환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숨이 차서 넘어가기 전에 이제 ER에서 살려내서 지금 막 병동에 올라온 환자가 있다. 그러면 어떤 환자를 보겠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후자죠. 예. 그래서 이런 임상 케이스를 주고 어떤 환자를 볼지, 어떤 걸 할지 이런 게 이제 프라이어리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딱 감이 오실 텐데요. 사실 이제 임상 간호 경험이 있으시면은 이제 쉽게 느껴지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응급실이나 이제 중환자실 경험이 있으시면 이런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재밌고 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순위, 즉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즉 이제 돌발 상황이나 이제 응급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비정상이 뭔지, 그리고 환자가 이제 크리티컬한 상태인지를 알려면은요, 정상이 뭔지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상 바이탈 사인, 이제 랩 수치, EKG에서는 이제 노멀 사이너스 리듬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제 정상 수치를 확실히 알아야지 비정상을 알아봅니다. 이 우선순위 유형에서 또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제가 이제 비정상을 알아본 다음에 이제 간호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제 비정상 확인 다음에 노티파이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제 내가 간호사의 스코프 오브 프랙티스에서 나의 이제 역량 내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찾아내셔서 너싱 액션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 그런 시나리오도 가끔씩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먼저 할 것이냐 이런 질문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간호사로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취업 관련 드래곤볼, 즉 이제 BLS 서티피케이션 좀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BLS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은요, 우선순위 문제 풀기에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본인이 이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경험도 없고 임상 경험이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BLS 관련 문제를 조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유튜브에 American Heart Association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케이스 시나리오 영상 많이 보시고 이제 한 번씩 보고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되니까요. 좀 보시고 ACLS나 PALS 같은 경우에도 알면은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엔클렉스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들의 이제 기본 지식만을 물어보는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BLS 리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예, practice question number 1입니다. The nurse observed a newborn having spontaneous jerky limb movement. The newborn's mother had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during the pregnancy. Which of the following actions should you take first? 예, 신생아가요 발작적인 jerky movement, 쭉 이제 수축했다 이완했다는 거 있잖아. 막 애들이 이게 쉐이킹 한다 그러죠. 수축 운동하는 게 관찰이 되었다. 신생아 엄마는 임신성 당뇨 과거력이 있었다. 어떤 액션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입니다. 1. Monitor symptoms. 2. Notify provider immediately. 3. Determine the blood glucose level. 4. Administer dextrose water. 이 답은 뭘까요? 예, 답은 3번. 예, Determine the blood glucose level입니다.
혈당 수치 확인한다가 답입니다. GDM 같은 경우에는 좀 아셔야 되는 컨디션 중 하나인데요. 이제 엄마가 임신 기간 동안 당뇨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혈중 당 수치가 정상 때보다 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몸 안에 있는 태아는요, 엄마의 혈중 당 수치에 맞춰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정상보다는 좀 많이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엄마랑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오버 프로듀스 됐던 게 비정상이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엄마가 임신 중에 당뇨가 있으셨던 분들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서 오버 프로듀스 됐던 인슐린 때문에 저혈당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절기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시저 나올 때 이제 이런 증상이 나오는데요. 하이퍼글라이시미아 같은 경우, 즉 저혈당 같은 경우에는요, 시저를 프로보킹하는 원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호사로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일단은 아이 혈당 수치를 먼저 딱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티파이 바로 해주십니다. 이런 인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덱스트로즈 퍼센트랑 용량이요. 이제 아이의 몸무게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 컨펌, 퍼센테이지 컨펌 잘 받으셔야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예, practice question 2, 두 번째 문제 갈게요. You are taking care of the patient who is admitted for diabetic ketoacidosis, DKA. The patient has been on insulin drip for glycemic management, which will be discontinued at bedtime. The patient most recent BST level taken at 1600 was 60. Which action by the nurse is best? 당뇨성 케톤 요산증 환자를 보고 있어요. 이 환자가요, 지금 인슐린 드립 중이고요. 이거는 베드타임, 저녁 때쯤에 이제 중단될 예정이래요. 환자의 가장 최근 혈당을 이제 1600는 이제 그 밀리터리 아워라고 하죠. 그 오후 4시인데요. 오후 4시에 확인했더니 60이었대요. 어떤 액션이 최고입니까? 입니다. 1. Recheck the patient's blood glucose level. 2. Seek advice from other nurses. 3. Continue the current infusion drip. 4. Notify the provider about the blood glucose level and discuss stopping the infusion. 우리가 그 몇 번 이런 문제 나왔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아니죠. 다른 간호사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번 아니고 지금 60 혈당 수치 알아냈죠. 꼭 또 다시 체크할 필요 없죠. 그래서 1번 아니고 3번 continue the current infusion drip 글쎄요. 4번 notify. 그래서 우리가 답은 일단은 4번이에요.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혈당 수치가 어느 정도가 정상이고 비정상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였죠. 환자가 조금 이제 저혈당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수치가 이제 우리가 70 이하로 떨어지면은 70 이하로 떨어지면 약간 이제 저혈당이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50 dextrose, 50% dextrose 슈팅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ICU나 이런 쪽에서는 아실 거예요. ICU나 ER 계신 분들은. 이미 혈당 수치도 알고 있고, 이미 이제 하이포로 빠지고 있는데, 지금 컨티뉴스하게 드립하고 있다. 이런 경우 빨리 노티를 하셔야 돼요. 컨티뉴스 인퓨전 드립하고 있는 경우에는요, 간호사가 마음대로 스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컨펌을 좀 받으셔야 되고요. 임상에서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노티를 하시면요, 의사 선생님들이나 저 같은 APP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아마 증상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실 거예요. 이제 저혈당과 관련된 증상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제 fatigue, dizziness, shaking and sweating 뭐 이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 물어볼 테니까 아마 조금 이제 준비를 해두시고요. 환자 증상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액션이 들어가고 말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이제 물어볼 거고, 반드시 아마 한두 시간 내에 혈당 체크 한 번 더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좀 임상에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마지막 문제 practice question 3 할게요. An 86-year-old female is admitted with the diagnosis of a stroke and history of dementia. Which of the following nursing diagnosis has the highest priority for this patient? 1. Disturbed thought process. 2. Potential for injury. 3. Impaired physical mobility. 4. Self-care deficit. 예, 86세 여자 환자가 뇌졸중으로 입원을 했고요. 과거에 이제 치매력이 있네요. 그리고 어떤 간호 진단이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게 좀 헷갈리는 문제죠. 이제 간호 진단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간호 진단
이 이제 별로 임상에서 안 써요. 안 쓰고 이제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게 꼭 한두 문제 NCLEX에서 문제를 물어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프라이어리티 문제이기 때문에 환자의 목숨과 가장 연결이 되는 이제 답을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기에 1번 thought process, 2 이제 injury, 3 impaired physical mobility, 4 self-care 이런 거에서 어떤 게 이제 환자의 목숨 그리고 위험도랑 연결이 될까요? 팁을 하나 줬는데 굉장히 고령이에요. 86예요. 86세이고 이제 스트로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그 위험도가 높을까요? 그래서 답은 2번 potential for injury입니다. injury라 하고 하면은 부상이죠.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가장 높다. 이게 이제 high priority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졸중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뭐 디테일하게 어디 뇌졸중 그 브레인마다 이제 영향이 다르잖아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부위를 말해주진 않았는데 이제 weakness나 sensation change 뭐 이런 게 예상이 될 수 있어요. 뭐 디스파지아, 뭐 스왈로잉 문제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디 코디네이션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낙상 위험도 굉장히 높고 오히려 이제 병원에서 병 얻어가시기 아주 좋은 이제 나이대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큰 틀로 이해를 하시고 풀으시면 되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이제 낙상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이제 널싱 쪽에서 포커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낙상 관련된 문제도 간간히 나오니까요.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NCLEX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몇 개 예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제 몇 가지 팁들을 좀 공유를 했던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좀 여유가 있어서 못했던 업데이트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질문 주시고 메일 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